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환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20대 취준생 A씨의 사례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평소 갖고 싶던 전 $200짜리 헤드셋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환율이 300원일 때는 관세 범위 $200 이하 면세를 아슬아슬하게 지키며 약 26만 원에 구매 가능했지만 갑자기 환율이 400원으로 치소자 결제 금액이 28만 원이 됩니다. 2만 원 차이면 그냥 국내 정발 제품 사고 AS 받는 게 낫겠는데 하며 결제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관세를 물면 굳이 왜 외국 제품 사겠어요? 달러 강세 고환율은 직구의 가장 큰 메리트인 가성비를 순식간에 소멸시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역대급 엔저 엔화 약세는 2030세대의 여행 지도를 바꿨습니다. 일본은 이제 제주도보다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성비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30대 직장인 B씨의 사례입니다. 과거 엔화가 100엔 100원 하던 시절에는 일본 여행 가서 편의점 음식을 주로 먹고 쇼핑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800, 900원대로 떨어지자 체감 물가가 30% 저렴해졌습니다. B씨, 예전 같으면 시장 초밥을 먹었을 비용으로 도쿄 시내의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특별한 경험을 즐기게 되네요. 다이소 대신 빔즈, BMS나 스투시 같은 브랜드에서 옷을 서너 벌 더 집어오게 되고요. 환율 덕분에 여행의 질, 퀄리티,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볼까요?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환율은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에어백이자 반대로 수익을 깎아먹는 세금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 테크주, 애플, 엔비디아 등에 1억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불황이 와서 주가가 5% 하락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계좌를 보니 오히려 총자산은 늘어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이 환율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7%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주식 가격은 떨어졌지만 달러의 가치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내 자산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환차익 영향을 보게 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급락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환율 시기에는 신규 매수를 망설이는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디로 떠나고 어디에 내 돈을 맡길지 결정하는 아주 실천적인 기준이 됩니다. 어제 받은 $800짜리 맥북이 오늘 결제하려고 보니 2만 원이 더 비싸져 있어요.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왜 내 돈은 더 나가지? 그 범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환율입니다. 환율, 뉴스에서 들으면 어려운 거구나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환율을 모르면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이 야금야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서 환율, 재정거래, 변동 원리까지 경제 잘할 선배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환율이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 한 알을 1영원에 산다고 해봅시다. 이것처럼 환율은 미국 달러라는 상품을 우리 돈 얼마에 사느냐를 정해둔 가격표예요. 만약 환율이 300원이다? 그럼 달러라는 물건값이 300원인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뉴스에서 달러 값이 310원이 됐다는 것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 상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제 $100였던 미국 공연 티켓을 지난주에 결제하려고 봤을 때 결제 금액이
13만 원이라고 나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주일 뒤 오늘 결제하려고 보았을 때 이게 13만 5천 원으로 변했어요. 1달러가 300권에서 350원이 된 거죠. 이럴 경우 원화로 가득 찬 내 지갑에선 돈이 더 나가게 되죠. 달러가 상승하는 비싸지는 이와 같은 경우를 달러가 강세이다 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비해 싸진다, 달러에 비해 약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꾸로 요즘 명동이나 부산의 외국인들, 특히 대만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대만 달러 대비 한국 한화가 약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의 수익이 앉아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예로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미국에 있는 기업에 개당 50달러에 3년 동안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생산 단가는 원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비 등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고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개당 50달러의 매출액은 달러로 고정되기 때문에 달러가 10%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원화 대비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예로 코로나 이전에는 엔화가 1,000원, 1,1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전후로 엔화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어서 한때 코로나 이후 첫 여행지가 일본이 되신 분들이 참 많았죠. 830원대 초반까지 환전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나 외화가 싸지는 경우를 달러가 약세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외화에 비해 비싸진다, 외화에 비해 강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출 기업보다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예로 들면 해외에서 기본 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낮을 때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외화 원가 단가는 그대로이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원재료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원가의 감소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예로 들면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사업 회사들은 밀을 해외에서 100% 수입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일 때 수입 계약을 하고 미리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환율이 높을 때에 비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 계세요. 숫자가 커지니까 좋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물건 달러 값이 비싸진 거니까 우리 입장에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환율 올랐다는 말을 들으면 달러 형님 몸값이 비싸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환율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환율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 과정으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써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